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또 마무리가 됐어요. 하루 또 시장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지 또 다시 한번 또 리뷰해 보고 체크 계속 해 봐야겠죠.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7%, 무려 2% 가까이 상승한 2543.03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0.98%, 거의 1% 정도 상승을 해서 847.33%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이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쌍끌이 매수라고 표현을 하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아침 시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침 라이브 방송 시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일부 종목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서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2% 가까이 상승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어야겠죠.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들어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환율도 좀 살펴보면은 오늘 0.56%나 하락해서 1110원대가 깨졌네요. 1109.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기에 환차익도 더 추가적인 이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더 양호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금일 구체적인 좀 이슈별로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요번 주도 오늘 무려 5% 가까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루에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오늘 어쨌든 5% 가까이 상승, 거의 급등이라고.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그냥 종목들 같으면은 상한가 이상 가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66,000, 최고가로 66,700원까지 찍었는데, 제가 목표가 10만 원이라고 저번 주 이전 한 3주 전에 3주 전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잠시만요. 3주 전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어제 저번 주 금요일 마감 시황에서도 10만 원 아직도 그대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 고점에 대한 뭐 가격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위에 뭐 악성 매물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냥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지, 내가 어디서 물려서 야, 이 가격에선 꼭 매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가격대에 매수하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저항이 좀 약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막 10,000원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빽빽한데 이거를 막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사람이 없어서 좀 사람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악성 매물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같은 힘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 계속 한번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어쨌든 간에 오늘 삼성전자가 또 급등한 이유는 분명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시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좀 이 기관으로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먼저 이끌면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별 종목으로 좀 확산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은 아쉽게도 기관의 매수는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좀 확산이 크게 일어나는 모습은 오늘 2%가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 뭐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결정을 하고 개별 종목의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는 거는 기관이 컨트롤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제가 이제 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걸 10월 5일부터 해서 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들어와서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5조 가까이 8거래일 만에 5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 좀 강하게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는 한은 지수상으로는 뭐 조정을 받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23만 명,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200명 이상으로 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걸 또 다시 또 이제 좀 만지작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 카드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지수는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는 것 자체는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신 이 거리 두기, 그러니까는 경제 봉쇄가 어떻게 얼마만큼 얼마나 강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거죠.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거리두기 조정에 관해서 이야기가 조금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는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단기가 좀 다시 격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관련된 기대로 해서 지수는 안 움직였지만은 개별 테마주들은 좀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음압 병실, 그 다음에 뭐 음압 구구차 관련 주들이었죠. 뭐 GH 신소재라던가 뭐 우정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격상되고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면은 포장재 관련해서 또 호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한국 패키지라던가 뭐 한국 패키지 정도가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련주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수혜주라고 했던 종목들 있죠. 코로나 수혜주,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이슈를 받아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순환을 하겠죠. 그러니까 순환하는 걸 흐름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 종목들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니까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SK,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 인수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항공들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한진그룹 관련주 해서 뭐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TA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항공사, LCC 관련주들도 관련해서 이제 구조조정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소개시켜드렸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RCEP 관련해서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설명 좀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대창솔루션,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관련주들이 같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RCEP 출범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한제강이라든가 동국제강, 현대제철, 동양철과 같은 이런 철강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하루가 됐고요. 자, 그래서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하자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직전 고점을 박스권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간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기간 조정 굉장히 예상보다는 짧게, 그다음에 가격 조정은 보이지 않고 기간 조정만 한 2, 3일 정도 보이고 나서 바로 오늘 또 다시 재차 2차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물량들을 좀 부담스럽게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기간 조정조차도 이제 좀 짧게 해서 끝났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아예 조금 이렇게 좀 길게 잡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급등 이렇게 계속 쭉쭉 나오는 모습이 가능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급등 나오고 다시 또 조금 조정 보이다 다시 급등 나오고 좀 부정 보이다 급등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봐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연말까지는 산타랠리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지수가 밀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채널 하락 깃발형, 상승 깃발형 패턴에서 위쪽 가격 조정 보이고 있다라고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 가격 조정 보이다가 오늘 상승 나오면서 조금 뚫고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 이번 주 안에는 다시 한번 좀 돌파해서 875선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 이제는 상승 쪽으로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요. 네.